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1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증시에는 안전벨트가 없는 걸까요? 오늘 우리 증시를 살펴봤을 때 변동성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장 초반만 하더라도 조금씩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탄력이 급격하게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리오프닝 기대감을 받고 있는 항공주들, 면세주들 또는 화장품주들 같은 이런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중국에서는 봉쇄 완화 조치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이 관련 종목들이 오름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과 관련해서는 내년 3월 이후를 전망하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진짜로 이게 이어지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또 여기에 이어서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관계자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됐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그리고 투자 플랜을 세워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금산 전문가님 1시간 스페셜 케어 들어갈 예정이니까요. 진단받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고요. 또 하단에 있는 번호로도 전화 문의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금산 전문가님이 첫 번째로 진단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최태규 전문가님 함께 등장하실 예정이니까요. 두 분에게 받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제 진단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월요일장 또 참석해 주신 분들 많이 보이고 계신데요. 오늘은 800분 넘게 유튜브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남극곰님 오늘 찾아와 주셨고요. 살려님 오늘 진단쇼에 나타나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앞산솔님도 찾아와 주셨고요. 러브수기님 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인데 피곤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진정주린이님도 와주셨고요. 신희숙님께서도 종목을 들고 와주셨는데 이따 진단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태리님도 와주셨고 레제비츠님께서도 요즘에 좀 출석률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곰쥐말님도 오랜만에 좀 뵙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좋은데 오늘 많은 분들 또 꼼꼼하게 진단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전문가님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전문가님 금산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지난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그 두 번째 시리즈로 기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오늘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무차입 경영 기업 15개 종목을 제가 공개해 드렸죠. 예, 국내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96개 종목이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오고 현금성 자산을 두둑하게 가지고 있고 배당금까지 또는 마지막에 투자까지. 그러니까 무차익 경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오고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배당금까지 지급하고 현금 흐름표상에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종목을 오늘 제가 두 번째 시간 10개의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무차익 경영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 이유를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국내 대표 기업들이 그 자본시장 경색에 대비해서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기업들이 잇따라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 확보를 나서고 있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7%에서 9% 정도의 고금리를 감내하면서 자금 확보에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SK텔레콤, 국내 대기업인 SK텔레콤도 운영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해서 다음 달에 3천억 정도의 회사채를 발행하잖아요. 롯데케미칼은 운영자금과 투자자금 확보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결정했죠. 1조 1천억 정도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잖아요. 두산푸드셀은 지난 16일 날 3년물 회사채 100억 원 9%라는 고이율로 발행했죠. 우리나라 대기업도 이렇게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코스닥의 한계 기업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는 빠른 속도로 좀 뛰고 있습니다. 기업 이익은 악화되고 있는데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아마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한계의 기업이 저는 급증할 것이다. 따라서 무차익 경영하는 기업 쪽으로 저는 매수세가 몰릴 것이다. 제가 예측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런 종목을 제가 10개 종목을 또다시 공개를 해드립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저는 남들이 써놓은 글을 가지고 저는 방송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이미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저는 글을 보고 저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저는 강의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게 나와 있는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었죠. 하이로코리아, 태강, 성강밴드, 리농호업, 한국수출보장, 유진테크, KC텍, TCK, 고영, 테스, 오닉 IPS, 한미반도체, 메일기업, TNL, 메가스티디. 지난주 이 시간에 15개 종목을 공개해드렸고요. 오늘 제가 10개 종목을 또 공개를 해드리는데 제가 빠르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종목만 가지고 매매해도 얼마든지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무차입 경영에다가 실적도 끝내주고 배당도 주고 그 다음은 현금성 자산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투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기업들 JYP 엔터입니다. 4분기 아마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박진영의 JYP 엔터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나스미디어, KT그룹의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기업입니다. KNN, 부산 경남 민영방송사죠. 포스코 엠텍, 최근에 리튬 관련주로 급등한 종목입니다. 남아산업, 국내 3위의 규모의 54홀 골프장을 보유한 기업이죠. 남아산업이. 환인제약, 조현병 치료제라든지 항우울제 관련되어 있는 특화되어 있는 제약사가 한인제약입니다. 골다공증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기업이죠. 강주신세계, 강주의 복합 쇼핑몰 사업을 지금 신세계그룹이 추진하고 있죠. 그러면 기존의 강주신세계도 아마 대폭 확장이 될 거예요. S1 종합 안심 솔루션 기업이죠.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기업이 아닙니다. 이 기업은 최근에 인공지능으로 인해 가지고 지능형 CCTV를 지금 개발한 기업이죠. 그 다음 신세계 INC, 여러분도 시스템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이 신세계 INC라는 기업이 신세계그룹의 시스템 운용하고 시스템 개발하고 크라우딩 사업을 하는 기업이죠. 그 다음 제일기획입니다. 삼성그룹 계열의 종합 광고 대행사죠. 제가 총 96개 종목, 요 종목 중에서 제가 지난주에 15개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제가 또 10개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또 다음 주 시간에 또 내가 10개를 계속적으로 공개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96개의 종목 내에서만 종목을 선정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적자에다가
지금 부채가 과다한 기업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3월 달을 조심하십시오. 저는 올해 상장 폐지나 부도나는 기업이 저는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무차익 경영에다가 실적, 배당, 현금성 자산 그리고 투자까지 이루어지는 금산이 드리는 종목만 가지고도 매매도 얼마든지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을 꼭 제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에 이어서 96개 기업 중에 이제는 총 25개를 공개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을 콕콕 집어 주셨으니까 평소에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갈공명님도 찾아와 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갈공명님 항상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만약에 종목 진단 받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댓글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신희숙님께서 보내주신 현대그린푸드입니다. 7,200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실적이 괜찮은데 그거에 비해서 주가는 잘 가지 않는 것 같아 고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진단과 함께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7,200원이면 뭐 상당한 기간 동안 보유를 하신 것 같고 아니면 정말 최근에 거의 약간의 고점에서 진입을 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대그린푸드 실적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목표가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예, 최근에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그 현대그린푸드 주가가 이제 실적에 좀 대비하면 주가의 좀 그 상승폭이 좀 적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게 대원강업이라는 기업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대원강업이에요. 여러분들 그 자동차 부품업체인데 이게 나와 있는 현대그린푸드가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대원강업을 인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자금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이 인수를 당하는 요 대원강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주가의 상승은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 대원강업을 실제로 인수하는 현대그린푸드는 주가의 상승 탄력이 지금 자리에서 나오기 어렵죠. 그 왜 그러냐면 그만큼 자금이 들어가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어떤 기업이든 타 기업을 인수할 때는 그만큼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탄력을 받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대원강업을 인수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현대그린푸드는요 주가에 좀 탄력이 나오려면 좀 주가 상승에 좀 그런 모멘텀 정도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는 뭐 충분히 지금 기다려보는 그런 구간이 워낙 주가가 지금 저점 대비해서 주가 상승폭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7,200원이니까요. 이 종목까지 가신다면 충분히 저는 수익을 내고 매도가 가능하다. 이 종목은요 8,000원 정도까지는 기본적인 가격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기다려보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 시장을 잘 보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방송에서 지금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는데 오늘 지금 2차 전지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상승폭이 컸던 종목에 매물이 쏟아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금투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시장이 금투세가 결정나기 전까지는 시장이 움직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금투세가 결정이 날 때까지는 주가 하락이 좀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과연 금투세 결정이 시행하느냐 유예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저는 변곡점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종목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와 같이 현대그린푸드처럼 주가가 오른 게 없는 종목군들은 주가가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현대그린푸드 이분께서 뭐 15%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이고, 제가 한번 배당을 한번 볼까요? 배당은 210원에 배당을 줬네요. 그러면 최근에 2018년, 19년, 2020년 지난해까지 210원에 지금 배당을 줬으니까, 그러면 210원에다가 나누기 6,940원 이렇게 계산하면은 배당이 한 3% 정도의 배당이 나오네요. 그러면 뭐 충분한 이 종목은 좀 더 가져가서 8,000원 이상은 저는 충분히 한번 나올 수 있다 보고요. 이 종목 가지고 한 12월 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래서 최종적인 매도 목표가 8,000원 정도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그린푸드 12월 말까지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목표가는 8,000원 부근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플랜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창 보니까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네요. 아시아권에서 우리만 빌빌거리는구나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래도 여러분 금요일 밤에 월드컵 시청하셨죠? 이번에 그래도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역전승으로 그렇게 이겼던 거 생각하면 그거는 좀 기분이 좋으니까요. 좀 기분 좋은 멘트를 여기서 한번 던지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떠한 종목은 오른 것도 없는데 갑자기 내려간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게요. 그런 종목을 볼 때는 진짜 좀 종목이 살아나서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뭐 때문에 내려가는 건지 나에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좀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뭐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진단쇼에 올려주신다면 최대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창도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로 진단해 볼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콘텐츠리 중앙, 네. 3만 1,000원에 25%를 매수했는데요. 네. 궁금한 게, 신용불가로 떴다가, 그 다음에 투자 주의라고 뜨거든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막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네, 상담 그러네요. 전화드렸어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을 지금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달라고 해볼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콘텐츠리 중앙 뭔가 신작 기대감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주의 경보가 떴거든요. 그래서 불안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제가 미니 강의에서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왜 우리는 무차익 경영을 매매를 해야 되고 실적을 봐야 되고 여러분들 현금성 자산을 봐야 되고 현금 오름표를 봐야 되는가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콘텐츠리 중앙을 여러분들 기업을요 한번 제대로 한번 딱 재무구조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사실은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군이죠. 물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어떤 종목은 매수하면 되고 어떤 종목은 매수하면 안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초등학생이 아니고 그죠?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하면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이 기업의 지금 재무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보세요. 이게 재무 상태별 보시면 2019년도하고요.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단기 사채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없었는데 왜 올해 지금 갑자기 2,680억이라는 단기 사채가 나왔을까요? 그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야, 그만큼 지금 이 단기 사채가 늘어났구나. 2,680억이라는 게 단기 사채가 증가했다는 거죠.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기업의 지금 요 실적을 한번 딱 보세요. 여러분들 2020년도에 적자를 봤잖아요. 500억, 88억. 지난해 574억. 올해 3분기까지 471억 적자잖아요.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기순이익이 있잖아요. 당기순이익 지금 3년 이상 적자잖아요. 그러면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콘텐츠 중앙이라는 기업을 이 기업이 무엇을 하는 기업인가를 먼저 떠났어. 가장 기본적인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인성을 보는 거예요. 인성을. 면접을 보니까 야 이거는 너무 적자가 심한데? 이 부채가 너무 많은데? 이거 과연 매수해서 될까? 그런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한번 생각해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셨으면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지금 이게 보시면요. 이게 주가가 지금 투자 유의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 종목 주가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매도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지금 드라마 때문에 이런 OTT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나 드라마 제작사들의 주가 흐름은 좋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 보니까 그게 주식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 줄거리가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지 않습니까? 그죠? 드라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식에 관련된 내용도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좀 재미가 있는 거죠.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 드라마를 보면 상당히 좀 재미가 있는 거죠. 저는 콘텐츠리 중앙은요 이렇게 하세요. 31,000원에 지금 25%를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이거는 좀 기다리시면 120일 이평선 돌파가 나오면요. 지금 120일 이평선이 얼마에 놓여 있냐면은 32,440원입니다. 이게 32,400원 정도. 지금이 30,050원이잖아요. 이 정도 오면요. 이 정도 오면은 일단은 매도를 하세요. 120일 이평선 돌파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120일 이평선을 돌파한다고 하는 것은 이 종목이 경기선을 돌파한다는 뜻이거든요. 120일 이평선이 경기선이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아진다는 하는 것은 이 종목의 업황이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좀 이 드라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움직이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32,400원 정도 오면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세요.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조심을 하시라고. 왜냐하면 돈 잃어버리면 이제 노후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돈 잃어도 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되잖아요. 젊으니까, 그죠? 뭐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젊으니까 또 돈을 잃으면 또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되잖아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하셔야죠. 32,400원 전량 매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번에 콘텐츠리 중앙 들고 와주셨는데 32,400원까지는 기다려보시고 그때는 정리하신 다음에 다른 더 좋은 종목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에 뭐 이렇게 좀 OTT 그리고 드라마 쪽으로 관심이 많이 쏠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콘텐츠리 중앙 들고 계시거나 아니면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 참고해서 투자 포인트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빠르게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으로 볼 종목은 러브수기님께서 보내주신 엔캠이고요. 69,0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목표가를 얼마로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추가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전문가님 이렇게 뭔가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도 관심을 받는 애들만 쭉 가는 것 같고 이렇게 엔캠 같은 종목은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원인과 함께 목표가 그리고 추가 매수 가능 가격대까지 함께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국내 우리가 뭐 전해액 쪽에 2차 전지 전해액 쪽에서는 뭐 리더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그만큼 투자도 지금 많이 좀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 종목이 상장이 되었을 때 사실은 주가가 이 공모가가 지금 42,000원짜리 종목이잖아요. 공모가가 지금 42,000원대 종목이 워낙 지금 고평가대에 있어 13만 원까지 간 적이 있잖아요. 이때는 완전히 고평가지 영역에 와 있는 거죠. 지금 자리는요. 지금 자리는 62,000원대면 어느 정도의 적정 주가를 지금 찾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구간은. 제가 이제 이게 나와 엔캠이라는 종목은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방 경직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와 있어요.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그 2차 전지 중에서 양극재 업체 종목들은 움직임이 좀 강했고요. 은곡재도 뭐 나쁘지 않았죠. 그 다음은 지금 동박이라든지 또는 분리막이라든지 그 다음 전액 쪽 중에는 주가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뭐 키 맞추기는 저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69,000원대면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높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한번 기다려 보셔야 되는데 이미 공모가를 한번 이 종목이 까지 내려왔었습니다. 42,000원이 공모가니까 여러분들 요 종목은 주가가 한번 공모가에 내려왔잖아요. 거기가 까지 내려왔으니까 요 44,0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내려와서 주가가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시간 투자를 하세요. 시간 투자하시면은 뭐 손실은 보지 않고 저는 매도는 좀 가능해 보인다. 만약에 엔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에는 분리막 쪽으로 하는 것도 더 나올 수 있다. 제가 여러분들은 SK 아이테크놀리지라는 종목을 한번 이야기했던 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종목은 SK 아이테크놀리지는 아직 공모가도 지금 회복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같은 2차 전지 업체 중에서 여러분들 양극재나 음극재를 빼고 분리막이나 전해액이나 동박 쪽에 있는 종목군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오히려 뭐 SK 아이테크놀리지 같은 그런 종목이 더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엔캠은 제가 봤을 때는 69,000원 정도 되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69,000원 정도 오면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느 구간에서 매도하면 좋을지도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반영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금산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 텐데요. 오늘 전문가님 4시에 또 공개 방송이 있으시다고요? 오늘 아니고요. 내일요. 내일 화요일 날 제가 4시에 유튜브 방송을 해드리는데 내년도에 주도주가 어떤 종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강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오후 4시에 2023년 주도주를 어떤 걸 보면 좋을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내일 화요일 오후 4시에 많은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금산 전문가님과 함께 또 다양한 종목들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요즘에 기업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공개 방송에서도 또 다양한 꿀팁 주신다고 하니까요. 내일 오후 4시 함께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볼 텐데요. 두 번째 전문가님은 최태규 전문가님입니다. 따라서 또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최태규
최태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는 또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면 좋을지 어떤 거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일단 시장이 좋을 때는 외부 환경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은 워낙 갈팡질팡 정말 오뚜기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죠. 그럴 때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 파월의 이입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파월이 산타인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월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일단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역시 이 시장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과잉 긴축을 가능하다면 하고 싶지 않다. 시장 아픈 거 알아. 그럼 나도 시장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 라고 하면서 일단 정치적 발언을 좀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CPI, 코어 CPI 일단 정점인 건 같은데 아직 너무 높은 상황이야. 이러한 것들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할 필요는 있고 최종 금리 레벨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장 생각보다 조금 완화된 시그널을 제시하면서 시장이 나름대로 나쁘지 않죠. 어찌 보면 우리도 고점 만들어 놓고 이제 졸졸 내려오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은 경기 둔화, 금융시장 불안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연준이 굴복해가지고 지금의 금리 인상을 생각보다 빨리 종료를 하게 되면 오히려 향후 더 큰 인플레이션하고 우리 올 초에 봤던 원자재 급등 사이클 그보다 더 큰 슈퍼 원자재 급등 사이클이 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의 이러한 어정쩡한 스탠스가 단기적으로는 희망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더 큰 혼란과 고통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일단 지금 미국의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11월 실업률이 어떻게 됐어요? 또 3.7%를 보여줬습니다. 완전 고용 상태죠. 이는 뭘 의미할까? 임금의 상승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임금 상승 추세가 안 꺾이면 미국인들의 소비는 지금도 좋은데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결국 기업들 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미국의 고용과 국민들의 소비 여력 이것이 받쳐주는 한 경제 펀더멘털만 보고 물가 안 잡힌다라는 거죠. 결국 연착륙을 고려해가지고 연준이 베이비 스텝으로 간다고 하면은 향후 더 큰 고통이 올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0.75% 한 두 번 해가지고 시장을 한번 아자리 내는 거죠. 그렇게 단기 충격을 주면 오히려 우리가 빨리 고통을 겪고 좋은 쪽으로 갈 텐데 지금처럼 0.5, 0.25 이런 식으로 질퍽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 고금리를 오랫동안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 되고요. 이러한 고금리로 오랫동안 간다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이 시장은 지금 결국 연준이 이런 식으로 당근을 주는 척하게 되면 시장은 일정 부분 상승할 거예요. 근데 그 상승은 오히려 향후 더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만 우리가 고려하면서 시장 대응하시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시장 나쁘진 않다. 나쁘지 않고요. 결국 오늘도 보면 종목들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형주 쪽에서의 움직임은 조금 뒤로 하고 개별주를 찾는 노력하고 그 개별주는 내가 찾았으면 한 번에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두 번, 세 번 사가지고 제대로 수익 낼 수 있는 그러한 장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어떤 게 나올까 이 부분에 시장의 관심과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FOMC에서 파월은 과연 산타가 될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 우선 시장 자체는 나쁘지는 않겠지만 이번에 뭐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속도 조절하는 게 좋기만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염두에 두시면서 주가 흐름과 함께 투자 포인트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최태규 전문가님과 종목 진단을 하기에 앞서서 또 새로운 분들 댓글창에 나타나 주셨네요. 네, 도민이님 안녕하세요. 요즘에 출석 체크 자주 해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알럽 쪼냥님께서도 오늘 이렇게 새롭게 나타나 주셨네요. 환영합니다. 앞으로 진단쇼에서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또 최태규 전문가님과 진단해볼 종목 볼 텐데요. 진정주린이님이 보내주신 데이터 솔루션이고요. 5,88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거든요. 데이터 솔루션, 말 그대로 정말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우선은 이 매수 단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금 회복과 더불어서 앞으로 수익 더 가져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 이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선수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해먹고 나오고 하는 좀 어찌 보면 빠릇빠릇한 종목이죠. 빠릇빠릇한 종목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6개월 뒤로 한번 가볼게요. 저점 나오고 이렇게 자꾸 윗꼬리가 단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 일단 이때는 한 5,800원만 넘어가면 팔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면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 수익이야라고 하면서 팔고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한 모양새가 며칠간 이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거길 못 가요. 그래놓고 한번 반죽여버립니다. 자, 요번에는 살짝 이제 단가가 좀 높아졌어요. 한 6,200원. 아까는 5,800원이었는데 6,200원만 넘어가면 자꾸 이 윗꼬리 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얘가 더 치고 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내려올까? 그건 선수 마음인데 항상 종목들은 과거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라는 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모든 종목들은 그 종목을 핸들링하는 터줏대감들이 있어요. 그 터줏대감들은 움직이는 패턴이 항상 거의 비슷해요. 가끔가다 이상한 짓거리를 하긴 하는데 거의 이 10에 7, 8은 비슷한 패턴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이 6,000원 넘어가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자꾸 그 매도 물량이 나오죠. 일단 쫙 찍고 올라가는데 이거만 놓고 봤을 때는 이 고점이 정말 2, 3초만 해도 올라갔다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조그만 종목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는데 왜 못 팔았지? 2, 3초 만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그걸 어떻게 팔아? 그죠? 못 팔아요. 그러면 일단 지금 자리는 차트가 한번 좀 가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어제 고점 오늘도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일단은 요 고가가 5,980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 5,980원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면 솔직히 얘가 또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지는 몰라요. 그러면 이때 고점이 6,520원이죠. 그럼 여기를 치고 가면 한 6,400원 그 자리부터는 매도 준비를 해야 돼요. 익절 잡을 생각도 해야 돼. 그래 놓고 이 위에서 팔면 다행이고 다 못 팔았어. 그러면 이 가격을 깨게 되면 여기가 또 마지막 익절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러한 고점 못 친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얘가 이렇게 빵 치고 이거 가졌잖아요. 여기서 이게 한번 더 쳐주면은 그 다음도 한번 좀 더 모색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고점을 여기서 못 쳐줬어요. 여기서도 못 칠 가능성이 있어요. 쳐주면 좋지만 안 쳐줄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거든. 그리고 이런 작은 종목들은 워낙 선수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잘 보면서 대응해야 돼요. 못 볼 것 같으면 나 바쁜데 그러면 요런 가격대에다가 분할 매도 해놓고 그냥 일 봐야 돼요. 그러면은 매도되고 나가고 이러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얘가 이 자리에서 치고 못 가고 내가 매수한 가격도 못 와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오늘 저점 깨게 되면 조금 고민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얘가 60일 이평선 여기서는 지켜주니까 여기서 한번 비중이 10%니까 더 살까 말까 이 자리에서 고민해야 돼요. 막 여기 조금씩 빠지면 거기다가 자꾸 비중 실으니까 쓸데없이 총알만 낭비해놓고 그냥 단가도 못 낮추면서 비중이 20%, 30%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놓고 나중에 보면 진짜 진바닥인데 여기서 사야 되는데 그때 못 사. 왜? 돈이 없거든. 그리고 또 담을 내도
뭐 이미 벌써 30% 담가놨기 때문에 더 담글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일단 오늘 저점 안 깨면은 한번 올라간다. 그리고 올라갈 때 요게 5,980원이니까 요거 뻥 치고 올라가게 되면 일단 좀 위로 열려져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얘를 봤더니 자꾸 윗꼬리를 달아. 그러니까 윗꼬리 다는 거 그거 보면서 빠르게 익절 잡고 비중 줄이고 나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솔루션 관련해서 진단해 드렸으니까요. 말씀해 주신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매매 방법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 대응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진단 순서가 외모 순이다 이런 말이 댓글창에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제가 프로필 사진으로만 봤을 때 살려님의 프로필 사진이 제일 귀여워 보이거든요. 귀여운 강아지 얼굴이 이렇게 살려님 프로필 사진에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살려님이 일단 이 프로필 사진 상에서는 1등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왜냐면 귀여운 건 항상 최고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누가 1등이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프로필 상으로는 살려님이 1위를 기록했다는 점 언급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진단해 볼 종목 볼 텐데요. 이번에는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한네트요. 네, 한네트고요. 네, 비중은 35%고요. 8,500원에 매수했거든요. 8,500원이면 좀 상당히 오랫동안 보유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저 1,400주 있다가 조금 올라갔을 때 반절 팔고요. 네. 반절 지금 700주 정도 갖고 있거든요. 이제 이거를 좀 빨리 탈출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예, 너무 오래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손절도 좀 많이 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해서요. 네, 큰 결심을 내리셨네요. 그러면 이거 매도 타이밍 잡아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전문가님, 8,500원 부근에서 이제 들고 계신데, 아무래도 이게 손실이 많이 나다 보니까 더 이상 손실 보기 전에 빨리 빠져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도해도 괜찮을지, 이 매도 시점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잡아봐야 할까요? 네. 제가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요런 차트가 또 급등 나올 차트고 여기서는 매수요 보유 자리입니다. 일단 지금 보면 61이평선이 우하향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정배열이 되기 위해서는 한 2, 3주 소요돼요. 그러면 얘가 조금 급등 나와주면 빠르게 방향 전환이 될 것이고 그 급등 안 나오면 그냥 여기서 그냥 올랐다 내렸다 요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에 이제 5일, 10일, 20일, 60일 주가까지 다 모여버려요. 그럼 그 자리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보유고 매수 자리예요. 근데 비중이 35%야. 그냥 아까처럼 10%야. 그럼 지금은 내가 봤을 때 추매 자리예요. 추매 자리.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더 담을 거냐. 내가 봤을 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은 그냥 보유하고 가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6,000원짜리인데 하루 평균 거래량이 3만 주, 4만 주예요. 그럼 뭘 의미해? 바닥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가를 볼 때 이렇게 막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 이런 자리에서 좀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뭐랄까 투매를 유발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어찌 보면은 여기 1차, 2차, 3차 하락하면서 이 자리는 뭐예요? 팔 만큼 다 파는 거지. 여기서 아마 마지막 틈에 나오면서 여기서는 뭐예요? 그냥 더 떨어져 난 안 팔아. 이제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자리예요. 그러다니까 하루 거래량이 2만 주, 3만 주. 2만 주, 3만 주라는 건 거의 이제 바닥에서 나오는 내가 봤을 때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그럼 여기서는 언제쯤 가요? 이제 선수 마음이지. 선수 마음이고 요것도 잘 보시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올려놨어요. 한번 올려놨는데 이게 몇 퍼센트 올라온 거냐면은 30%. 그러니까 여기서 요런 상승 30%는 일단 어떤 뭐 증권사라든가 아니면 이 기관 얘네들은 일정 부분 파는 자리예요. 팔고 다시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되나? 다시 좀 매집을 이어가는 자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1차 상승 주고
지금은 다시 한번 상승을 위한 매직 구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6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여기 7,000원 여기가 굉장히 매물이 많이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 7,200원까지는 그냥 쏴질 거예요. 그냥 쏴질 거고 그다음에 1년 기준으로 놓고 딱 봤을 때는 위에 9,000원이에요. 그러면 그냥 좀 더 잡아가지고 여기 위에 있는 241 이평선 여기가 1차 목표고 9,000원이 2차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는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뭔가 큰 호재가 있어야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지금은 매도 자리는 아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좀 손절이라도 하고 싶으면은 일단은 뭐 한 7,500원 위에서 거기서 잠깐 고민할 필요는 있고요. 지금은 보유 자리가 맞습니다. 네, 시청자님 한네트와 관련해서 지금은 손절 타이밍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고려를 해봐야 할 자리는 아까 7,500원 정도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언제나 감사하고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한네트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젤비츠님께서 보내주신 KCS고요. 5,810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KCS 여기서 수익을 보고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손절을 하는 게 나을지 이 두 가지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한네트도 그렇고 이렇게 디지털 화폐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근데 주가 흐름을 차트만 보더라도 약간은 좀 비슷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오르는 것 같다가 갑자기 훅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게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KCS 먼저 진단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우리 KCS도 아까 한네트하고 거의 비슷해요. 5,600원인데 얘는 더하네. 하루 거래량이 10,000주, 20,000주 이래요. 이건 뭘 의미해요? 그냥 어찌 보면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어느 시점에 가야 되나 지금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월봉 보면 주가 위치가 많이 올라갔다가 요 자리는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저점에서 고점 딱 나누면 어떻게 돼요? 매력적으로 얘가 이제 25% 위에서부터 75% 빠진 이 자리가 나름대로 저점이다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한 6,5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5,800원이 매수네요. 자, 그러면 지금 5,800원, 지금 5,600원. 요런 건 요건 잘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차 박스, 지금 2차 박스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2차 박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버벅 되겠지만, 요런 21이평선까지는 조금 올 수도 있어요. 왜? 아직은 얘가 61이평선이 꺾이지 않았거든. 자, 그러면 지금 자리가 완전 61이평선 신고가 자리가 되려면 며칠이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이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선을 우리가 이렇게 딱 그으면은 우리가 며칠 고생해야 되냐면 한 5일, 10일, 한 2주 정도만 여기서 행보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60일 신고가가 나오면서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2주 동안은 얘가 버벅대겠다. 버벅대면서 오히려 이제 60일 이평선도 우상향하면서 갈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목표가는 어디예요?라고 했을 때 그 자리, 얘 이렇게 우리가 툭 내려왔다 바뀐 요런 자리 있죠? 요런 자리. 즉 6,000원까지는 그냥 간다. 이렇게 좀 보시고 조금 더 힘내면 일단 241 이평선까지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1차 목표가는 한 6,000원, 그다음에 2차 목표가는 한 6,400원 이렇게 좀 보시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 때 거래량을 꼭 봐야 돼요. 근데 거래량이 결국 왜 바닥에서는 거래가 없어? 그럼 이런 애들은 솔직히 살래도 못 사요. 못 사. 왜?
5,000원짜리 지금까지 거래된 게 14,000 주면 그거 좀 돈 있는 사람은 살 수가 있는 종목이 아니야. 그죠? 그러면 결국 이러한 종목은 그냥 자잘자잘한 사람들이 매매하는 그러한 종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튼 이렇게 이제 만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고가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난리부르스 쳐. 그럼 이럴 때 이제 거래가 팍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래가 10,000주, 20,000주였지만 이런 자리 가면은 그 10,000주가 아니라 100만 주 막 이렇게 거래가 늘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요런 패턴도 잘 보시면 결국 졸졸졸 거래 없다가 거래 확 실어버리고 여기서 거래가 계속 동반돼요. 그럼 어떻게 돼? 털 사람 터는 거지. 그러면서 쭉 하락하고 똑같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종목 볼 때는 신고가 나올 땐 거래가 늘어서는 안 돼요. 신고가 나올 때는 그냥 평소 거래량에 그냥 조금 더 나오거나 조금 덜 나오거나 이런 게 신고가가 계속 갈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하시고 신고가 나왔는데 거래가 평소 거래보다 막 3, 4배, 5, 6배 막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끝물 절대로 쫓아가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물려. 그 다음날 보니까 막 가는 것 같아.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현혹당하는 거예요. 반드시 신고가 자리에선 거래가 늘어서는 안 된다. 그것도 어마무시하게. 그리고 바닥권에선 당연히 거래가 없다. 왜? 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사도 올랐다 내려갔다 요거를 선수들이 지들이 마음대로 조절합니다. 이렇게 거래 없는 애들 특징이 이렇게 윗골이 달아요. 지들이 올려놓고 막 눌러붙으면 거기다 그냥 이 시장가로 던져버리는 거지. 그럼 지네들은 그냥 어차피 뭐 2, 3% 뛰게 우리는 10% 먹고 싶은데 선수들은 그냥 2, 3% 뛰게 하고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도 그냥 거래 없다라는 건 한번 올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KCS 관련해서도 진단해 주셨으니까요. 여기서 더 큰 수익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종목 통해서도 큰 수익 누릴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힘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최태규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 텐데요. 오늘 전문가님도 공개 방송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저녁 6시에 공개 방송합니다. 진짜 시장에서 중요한 게 뭘까? 그거 제가 알차게 알려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네, 오늘 오후 6시에 진짜 중요한 건 뭘까? 이 부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6시 공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미처 보지를 못했는데 살려님께서 또 이렇게 5,000원을 저에게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이 손가락 물린 개사진이라고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고 멀리서 봤을 때 희극이다 하셨는데 귀여운 건 비극이어도 괜찮습니다. 살려님 그래서 이렇게 좀 귀여운 얼굴 달고 5,000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월드컵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8강 가기를 함께 응원하면서 또 내일 진단쇼에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8강 진출 기원하면서 오늘은 클로징 해볼게요. 지금까지 투자판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